우리 간첩 얘기해 볼까요? 제일 어이없었던 일이 저는 이 간첩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그 세월호 저 돈을 받아간 안산의 무슨 청년단체가 그 친북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그 친북 다 자료를 만들어서 무슨 워크숍을 했다. 그래서 뭐 조사받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얘들이 종북을 공부를 하던 김일성, 김정일을 존경하던 말던 우리나라 같이 사상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정말 안 됐지만. 근데 그 세월호 관련한 비용을 치유 비용을 받아가서 그 돈으로 김정일, 김일성 공부한 거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그건 수사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얼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얼빠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처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오히려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얼빠진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지, 그것도 젊은이들이. 그건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종북을 하는 그 밑바닥에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박탈감을 느꼈으면 이러는지 그 원인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얼빠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 그건 딴 문제죠. 그건 간첩이잖아요. 그거는 우리와 적대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령을 내리고 돈을 주고 그것을 따른 사람들은 그거는 처벌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체제를 위협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서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 일이 이제 이번 주에 발견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부터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서울에서는 저 광화문에 경향신문 그 꼭대기에 민노총 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길을 막고 굉장히 많은 경찰 병력이 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이게 큰 뉴스가 됐죠. 18일 날. 그 보시면 18일 오전에 민노총 본부 광화문에 있는 그 서대문에 있죠. 서대문에 있는 경향신문 그 건물에 가서 그다음에 보건의료산업노조 이게 영등포에 있다 그랬나요? 그래서 이 여기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택. 그래서 그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 이 민노총 본부의 국장 간부 A씨 이 사람이 지금 이 간첩 사건의 핵심인데 이 사람을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신체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이런 거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서대문, 광화문과 서대문 그 사이길 거기에 한 700명이 떴다 그래요, 경찰이. 그 길을 다 막고 압수수색을 한 것도 큰 사건이고, 요거 이 A 씨를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대문역에서 이 사람을 잡아서 그 소지품 검사를 했다는 것은 준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지하철에서 내리는 이 사람을 잡아서 핸드폰이랑 다 뺏었다는 얘기잖아요. 준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예전에 80년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수사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민노총 간부들 그 뭐 관광 간다고 하고 동남아 가가지고 호텔방에 가서 북한 사람들 지령 받고 돈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최소 수만 달러씩 공작금을 받았고 이 A씨 민노총 조직국장 꽤 높은 사람이죠. 민노총 조직국장 A씨 이 사람이 이주 노동자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사람을 만났고 2017년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나머지 세 명을 포섭해서 이 세 명도 북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이 이광진 이 북한 사람 한국의 차관급이랍니다. 그러니까 차관급이 직접 동남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맡기려고 했겠죠. 이광진이라는 사람은 9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 여러 차례 간첩 그 관련 사업으로 입국을 했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게 침투를 한 거죠.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남 그 공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이런 유명인하고 그 저 민노총 간부들이 그 만난 북한의 대남 공작원들, 공작원이 아니라 간부들이죠.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 이강진이라는 사람은 공작원 중에서도 아주 머리에 해당하는 영웅 칭호를 받았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노총은 노조 죽이기다, 색깔 공세다. 뭐 이거 앞으로 두고 봐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 했느냐. 우리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름에 민노총이 뭐 저거 했잖아요. 조선 직업 총동맹이 보낸 연대사,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연대사를 낭독하고 미군 철수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작년 이후로 민노총이 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를 해? 저 사람들 참 얼빠진 사람들일세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근로자 시위라는 게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또 관련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보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게 노조야? 그게 되게 이상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자생적인 얼간이들은 자생적으로 얼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게 너네 회원들을 위해서 정말 잘 활동하는 거야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걸 뭐 이 사람들이 사상범이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돈 받고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돈 받고 내려와서 국보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거는 그거는 북쪽의 지령을 받고 한 얘기면 그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석기 저 통진당 석방운동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세월호 제주기업관 쉼터 대표시고 아니 평화 쉼터 그러면 사람들을 쉬게 해주고 영혼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북한 지령받고 내려왔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이잖아요. 자생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 얼간이들 이러고 지나가는 거지만 지령받고 북한에 이롭게 한 얘기, 이로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건 범죄죠. 중히 다스려야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번에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국정원이 간첩 그 압수수색을 나갔을까? 이게 2017년부터 2017년에 이 사람들이 동남아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거를 이미 포착했답니다. 그때 이미 증거들 다 갖고 있었고. 근데 국정원 윗선이 반대를 해갖고 5년 동안 수사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국정원 사람들이 뭐죠? 모닥모닥 모아놓은 거죠. 이 자료를. 문재인 정부가 이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윗선이 알아서 긴 건지 아니면 그보다 윗선,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뭐 언지를 줬던지 그거는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나오겠죠. 위에서 억눌렀든지 아니면 국정원 윗선이 알아서 긴 건지는 현재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실무자들은 이때 2017년에 이미 다 사진 및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를 진척을 못 시키고 1차 자료만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반대를 하니까 수사를 진척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아예 얼빠진 간부는 뭐 했냐면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보고서를 올리니까 고위 간부가 아예 휴가를 냈답니다. 결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수사하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예 휴가를 내오고 사보타지를 한 거죠. 국정원 간부가. 그러니까 국정원 간부가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간부가 이 정도까지 간 거는 나라 꼴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여기야말로 정말 정보 업무를 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겨누고 있는 북한이 지령을 주고 돈을 줘서 지금 이 공작원들이 남한을 활개치고 다니는데 그것도 민노총을 활개치고 다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수사하지 말랬다고 그것도 저 휴가에 가버리고 수사 못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또 5년 동안 국정원은 간첩 수사를 하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못하고
남북 대화 창구가 됐다. 통일부 역할을 한 거죠. 남북 교류 협력 재단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아예 이름을 바꿔 걸든가. 예?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잖아요. 가장 깊숙한 안보를 담당해야 될 기관이 그 일을 못하고 이 남북 교류 협력 기관처럼 지금 그 기능을 했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아예 국정원에 팔을 분질러 버린 거죠. 대공수사권을 폐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공수사권을 경찰한테 줘서 경찰이 잘할 수 있으면 뭐 별 문제 없죠. 근데 이 국정원이라는 기관 자체에 쌓여 있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광진이라는 사람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은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몇 번 왔고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 공정안을 포섭하고, 이런 것은 국정원 내부의 그 자산이죠. 정보 자산이죠. 조직적인 자산인데 그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안 하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간첩을 안 잡고 내버려 두는 나라는 없다. 우리 문재인 정부 동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건설 현장에서 깡패짓을 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간첩을 보고서도 안 잡고 내버려 둔 나라가 어딨냐 세상에. 상대국하고 얼마나 대화를 열심히 하고 인권 교류를 열심히 해도 뒤에서는 정보기관은 치열하게 활동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심해졌냐, 이런 얘기가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아무리 그 서로 교류를 열심히 하고 그 인권에 대해서 서로 챙겨주고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도 정보기관은 열심히 해야죠. 또 북한의 정보기관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만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이광진 씨, 저 북한의 영웅은 저렇게 열심히 공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민노총의 그럼 대응은 뭐냐? 저 시청자 여러분, 이거 재밌습니다. 민노총의 지금 대응은 어떠냐? 이 사람들 공안 탄압이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서 사라져야 될 법이다.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다. 자, 이 민노총이라는 기관이 문재인 정부 동안 하도 우쭈쭈를 받아와서 현실 감각이 지금 빵인 거죠. 이 민노총이 살려면, 민노총이 지금 생존하려면 지금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우리 민노총 조직 안에서 이런 의혹이 나와서 너무나 유감스럽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정말 있었는지 발본색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자료가 나오면 저 국정원에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이 조직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간첩이잖아요. 체제 전복을 위해서 북한에서 돈 받고 내려왔다는 의혹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민노총으로서는 우리는 절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의혹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 스스로 밝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조직이 살 수가 있는데, 이 민노총 위원장이라는 이 열빠진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걸 공안 탄압이라 그러고, 즉 같은 줄 선 거잖아요. 지금 간첩들하고, 간첩 의혹을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섰습니다. 같이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저는 국가보안법 중에서 고쳐야 할 조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상의 자유에 관해서는. 그런데 그 국가보안법을 없애도 간첩은 잡습니다. 그거는 다른 법에 그대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국가보안법을 없애냐 마냐도 별도의 이슈지만 국가보안법을 만약에 없앤다고 해도 그 안에 간첩을 잡아야 된다는 조항은 당연히 다른 법에 남아있지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얼빠진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조직이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얼른 발본색원하고 국민들 앞에서 지금 사과해야 될 사람이 지금 같은 배 탔을 뿐만 아니라 난데없이 국가보안법 얘기를 했어요. 얼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전부가 다 간첩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간첩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조직이 살려면 이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민노총이 지금 이렇게 간첩 의혹 받는 거랑 같이 손잡고 같이
순장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부 동안 안이하게 살아왔는지죠. 더 얼빠진 사람 얘기 드릴게요. 민주당의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간첩이 갑자기 늘었대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윤석열 정부를 비꼬는 겁니다. 간첩이 갑자기 늘었냐? 이러면서 비꼬았어요. 간첩이 갑자기 는 게 아니죠. 지금 국정원은 2017년에 이미 갖고 있다가 수사를 못하게 해서 지금 붙잡고 있다가 이 정권 바뀌자마자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건영이라는 사람 및 이 사람이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입니다. 정보위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정보 관련 일을, 안기부 관련 일을 다루는 상임위잖아요. 이 상임위의 야당 간사 정도 되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간첩이 지금 간첩 사건이 터졌는데, 간첩이 갑자기 늘었냐라고 비꼬고 앉아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국가정보원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다. 요새 들어서 간첩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데 기묘한 일이다. 그러면서 실실 쪼갠 거죠. 그것도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국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거.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거가 머릿속에 너무 가득 차서 우리나라의 간첩이 지금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내려왔다는 의혹이 터졌으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가 지금 요새 들어서 간첩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묘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를 베베 꼬면서 비웃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하고 똑같은 칼럼을 발견했습니다. 매일경제 칼럼이에요. 매일경제 칼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노원명이라는 기자분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매경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한 칼럼을 내용이 참 좋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내부에서 가장 큰 물리력을 보유한 집단은 민노총이다. 조합원이 100만 명 정도 되고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길로 튀쳐나와서 경제를 올스톱 시킬 수 있다. 정권 퇴진 운동 한다고 지금 100만 명이 길로 나오면 우리 서울 시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 얘기가 재밌어요. 이 사람들 툭하면 반미 반일 집회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물리력이라는 건 군대하고 경찰이죠. 근데 군대하고 경찰은 우리나라 내부를 향하지 않는데 이 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가지면서 사실 정권을 향해서 틈만 나면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제일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 시작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매일 촛불 집회하면서 길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은명이라는 분은 군대보다 몇 배, 몇십 배 무서운 물리력을 가진 게 민노총이다. 근데 민노총이 북한하고 접선했고 지령을 받아서 정치 집회를 선동했다. 그러니까 정권 퇴진 운동한다고 맨날 외치는 게 지금 북한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다는 거죠. 그 북한 지령을 받지 않았으면 정치 집회를 하거나 말거나 정권 퇴진을 하거나 말거나 법치국가에서 우리가 뭐 잡을 수는 없죠. 그게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근데 북한한테 돈 받고 내려와서 지금 북한 지시로 총파업 벌이고 반미 집회 열고 정권 퇴진 운동 벌이고 대선 총선에 개입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혐의라는 거죠. 보세요, 이분. 민노총의 친북 성향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 양경수라는 민노총 위원장도 용인대학교 총학생회장 하면서 그 NL 골수 NL입니다. 그 수뇌부를 오랫동안 민노총도 NL 주사파들이 장악을 해왔다. 지금 민노총 위원장도 NL 주사파 출신이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노원명 씨 얘기입니다. 친북은 친북이고 간첩은 간첩이다. 멍청한 사람들이 친북할 수 있다.
근데 가급적 그런 멍청이들이 나오지 않게 역사 교육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 그 안산시의 젊은 얼빠진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그 국가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그 얼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나 간첩은 다르다. 그것은 이적이고 반역이다. 세상에 반역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세상에 한 나라도 없다. 지금 이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윤건영 지난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의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간첩이 갑자기 대한민국의 간첩이 이렇게 많아진 게 웃기다라고 한 거죠. 노은명 기자의 말은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병이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다. 숙환이다. 간첩에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인들마저 간첩이 나오면 간첩 잡는 동기가 뭐냐라고 비웃기부터 시작한다. 국정원은 그 자체가 간첩 잡는 조직이고 세상에 간첩을 잡는 조직이 없는 조직은 없다. 근데 국정원이 이번에 간첩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간첩 사건을 터뜨렸을 동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윤건영 씨가 얘기하듯이.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 이 사람들의 동기가 뭔지가 뭐가 중요하냐? 간첩 사건이 사실인지가 중요하지. 근데 민주당이 지금 나서서 간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민노총 내부에 지금 암약하는 간첩 의혹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간첩이 왜 갑자기 많아졌냐고 윤석열 정부를 비웃고 국정원의 동기만 문제 삼는 게 이게 무슨 나라냐 인 거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국정원이 민노총의 간첩 혐의를 진작에 포착하고도 5년 전에 포착하고도 정권 눈치 보느라고 지금에서야 터뜨렸을 가능성이 정말 문제고 간첩을 보고도 잡지도 못하는 나라 그리고 그것을 비웃는 국회의원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고질병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노은명 그 기자는 세상에 어느 나라에 멍청이가 없는 나라는 없고 멍청이를 뭐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정책을 잘하고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간첩질은 완전 다른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간첩질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걸 어떻게 잘 잡을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가질 생각을 안 하고 간첩이 갑자기 많아졌냐라고 실실 쪼개는 정치인. 그리고 민노총은 공안 탄압이다. 현실 감각도 없고 그 머릿속 깊이에는 그 친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깊이 병들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정권 교체가 된 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의 저는 깡패짓을 5년 내내 두고 봤죠.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마저도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리고 이런 간첩 사건마저도 간첩 잡는 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도록 윗선이 억눌렀던 시간들.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죠. 이런 것부터 정상화시켜야 되기 위해서도 정권 교체는 참 큰 다행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이재한 선생님 말씀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지금 민노총이나 한노총을 무조건 이유 없이 때려잡자가 아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횡행했던 횡포들을 제대로 법으로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돈 받아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했던 간첩들은 다 싸그리 잡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죠. 이게 이 나라를 정상화해야 된다. 지금 그 큰 두 가지 아이템을 오늘 다뤘습니다.